네, 모든 관심이 사실은 미국에 가 있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 인상할 거냐, 0.75%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시장이 더 관심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은 딱히 방향성을 못 잡고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도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뭐 만약에 금리가 또 오른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약세를 크게 보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영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금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죠. 네.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FOMC를 갖다 봐야 될 것인가를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 흐름이 재밌었죠. 월 초다 보니까 이제 지표들이 막 쏟아집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결과는 50.2였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좀 못했는데요. 시장 예상은 50이었는데 50점이 조금 더 좋았다는 것이고, 자, 전달 50.9에서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 달에 그러면은 시장 컨센서스 52.2보다도 실제 나왔던 게 못하니까 10월 달에 랠리가 있었습니다. 증시 랠리가. 그래서 어쨌거나 지표가 안 좋으면은 연준의 긴축이 조금 주춤하겠거니 하는 소위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았던 게 10월 랠리에 큰 힘을 보탰는데, 반면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았다는 얘기고요. 또 ISM 제조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50 아래는 경기 수축 뭐 이렇게 보는데,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네. 현재 우리가 최근 25년 중에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요 국면인데, 이번에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다시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또 어제 나왔던 거 하나 평소에 잘 안 보는 겁니다만, 건설업 지출 이것도 보시면은 시장 예측은 마이너스 0.5일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좋았다는 것이죠. 0.2% 건설업 쪽에서 오히려 좀 활기가 있었다. 특히나 전달도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지표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JOLTS라고 하죠, 우리가.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여기 이제 그걸 갖다가 약자를 네네. 앞에 것들 하니까 졸츠 하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이 표가 결국 미 노동부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 9월 달에 채용 공고가 1,071만 건 해서 전달보다 늘었다는 얘기예요. 한 20만 건 늘었고, 그래서 전월치나 예상치 985만 건보다도 훨씬 더 기업에서 어떻게 사람 구하는 게 여전히 빡빡하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 졸스 심지어 이 부분도 꺾어지는 것도 여름과 지난 10월 달 랠리에 보탬이 됐다면, 이번에는 또 고용시장 아직도 여전히 빡빡하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다 플러스 또 그 유명한 그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도 하나 또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다뤄봤다시피 10월 21일자 나왔던 75p 올리고 이제 속도 조절론에 불을 붙였던 이 기사가 마지막 주간에 진짜 랠리에 힘을 보탰는데, 이걸 갖다가 지난 일요일 날 슬그머니 이 기사를 올렸죠. 소비자들이 캐시가 풍부하고 뭐 민간 기업 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좀 더 높은 금리가 좀 더 오랫동안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사하고 톤이 확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31일 날 뉴욕 증시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 빌미를 제공했다면은, 또 어제는 말이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이제 FOMC 미팅이 말이죠, 뭐에 초점을 맞추나 하면은 앞으로 금리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금리의 경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75bp하고 다음 달에 50bp 뭐 이런 식으로 슬로우 다운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 내년에 가서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가서 50bp든 25bp든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야 되는 쪽으로 하다못해 12월 점도표가 올라간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두 개의 기사는 21일 날 기사하고 톤이 완전 달랐습니다. 톤이 달랐으니까 그냥 국채 수익률도 훌쩍 뛰는 거죠. 지표도 좋았죠. 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기사도 톤이 달라지죠. 확 뛰어오릅니다. 뭐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정치적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은행 상원위원회 위원장부터가 10월 25일부터 했는데 지금 어제 또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뭐 CNN, 폴리티코 할 것 없이 매체들마다 얘기하는데 뭐 샌더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등등 해서 민주당의 그야말로 거물급 의원들이 또 파워를 갖다가 닥달을 하는 겁니다. 네.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당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업으로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갖다가 죽일 계획이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고 결국 뭐 한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어제 이 서한을 보냈는데 같이 가담하기도 했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도 연준이 경제 상황을 갖다가 그거 하고 있다,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8월 달만 하더라도 월스트저널이죠. 이 사설에서 제롬 파월은 아스번즈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아스번즈는 그때 닉슨 대통령 당시에 연준을 갖다가 정치적인 그 압력에 휘둘리면서 인플레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연준 역대 의장이죠. 네네. 또 그리고 나서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은 마치 폴 볼커처럼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슬그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블룸버그인데요.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볼커처럼 할까 아니면 아스번즈처럼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무슨 뭐 강하게 한번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해볼 것 같았던 파월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은 이 와중에도 내일 뭐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 가지고 강한 어떤 긴축 의지를 내비칠지에 따라서 이제 좀 향후 중기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네. 인상인데 이제 파월의 입 네. 저희가 봐야 될 테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선거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내년에 뭐 매번 회의할 때마다 0.25%씩 계속 올려버리면 그게 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그런 말씀- 얘기하신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높은 금리 그리고 높은 이자율 거기에 이제 높은 인플레가 유지되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예.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어떻게 FMC 결과가 나오고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건 간에 네. 우리가 주시할 것은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그 시장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포인트는 S&P 500 한번 보시죠. 다시 이제 월가에서 중시하는 50일 빨간색 그리고 하늘색의 100일 그리고 이 황토색의 200일 선으로 이동평균선을 단순화했는데요. 딱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우는 200일선도 올라섰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벤치마크를 할 S&P 500으로 보면 딱 100일선에 와가지고 저항을 맞으면서 FMC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죠. FMC 이후에 4,000 내지 4,100이라고 하는 이 구간을 갖다 돌파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으로 좀 주식 편안하게 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 선거 이후도 살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또 FMC 이후에 밀린다면은 여전히 또 베어마켓 랠리에 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거고 이제 금리죠. 금리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 4%의 중요성은 기술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한 40년 가까운 이 금리 하락이 이제 돌아섰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4%라는 게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이격도를 보더라도 야 이걸 갖다 당장 4% 위로 가야 돼? 좀 조정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재밌는 거는 어지간하면 좀 밀릴만 한데 우리 마치 달러원 환율에서처럼 이 21선 밑으로 좀처럼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FMC 이후에 2년물이 됐건 10년물이 됐건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위로 자꾸 꿈틀거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증시에 비우호적이고요. 네네. 그래도 금리가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을 갖다가 봐준다면은 주식 조금 더 붙들고 있어도 되겠다 싶고 그다음 달러죠. 제 일감은 이거 너무합니다. 좀 밀려줘야 됩니다. 이거 2002년 이후에 달러 약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격도를 보나 기술적인 어떤 과매수 느낌을 보나 밀려주는 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밀리면은 빨리 조금 이렇게 다시 베어마큐 랠리에 그쳤을 가능성에 대비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 제 일감대로 FMC 이후에 네. 달러 인덱스 기준 110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도 1400 밑으로 내려오고 한다면은 조금 이거는 의외로
또 따뜻한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단은 건물입니다. S&P가 조금 더 올라주느냐, 네. 그다음에 국채 금리 좀 미국 내려주느냐. 국채 금리 4%대에서 조금 주춤해주거나 주춤해주느냐, 내려왔느냐, 환율 달러가 네. 조금 약해지느냐. 달러 이게 인덱스 110에서 좀 떨어져 주느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로서는 기대할 만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3개 중에 한두 개만 달성돼도 돼요? 아니면 3개 다 돼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저기 뭐 달러만 좀 약해져도 1순위는 우리한테는 달러.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